자, 조건 확률부터 진도를 다시 나가보도록 할 텐데, 조건 확률에 대한 언급은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 P의 B바 A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얘를 그냥 정의상 식으로 바꾸면 P의 A, 자 그거분의 P의 B 교집합 A다, 뭐 이렇게 되는 건 당연히 알 텐데, 조건 확률에서 가장 중요한 멘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조건 확률을 대하는 태도는, 아이고 이게 아니죠, 바로 뭐였냐면 표본 공간의 축소였어요. 표본 공간의 축소. 자, 무슨 말이었냐면 그냥 P의 B 라는 녀석은 뭐냐면 전체 집합, 그치? 전체 중 B가 차지하는 비율이 확률이니까요. 그치? 전체 집합 중에서 B라는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 그게 그냥 확률 B였다면 조건부 확률 P의 B 바 A는 더 이상 전체 집합을 보지 않겠고, 이제 내가 볼 세상은 오직 A가 일어난 세상만 보겠다라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는 A라는 사건 중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전체 집합을 뭘로 볼 건지가 원래 전체였던 것을 A, 우리가 졌을 때 또는 B가 왔을 때처럼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축소하는 것이 이제 조건부 확률의 가장 큰 뭐라 그럴까, 해석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건부 확률을 다루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표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표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한 예시와 함께 29페이지에 이제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었고요. 이제 남아있는 두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두 방법이 미리 뭔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식변형입니다. 식변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형도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조건부 확률의 식변형부터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이거를 다른 말로 곱셈 정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조건부 확률에서의 이제 곱셈 정리라고 부를 건데, 뭐 이름을 딱히 알 필요는 없고, 이 식변형 과정을 너네가 나랑 같이 잘 따라오면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면 돼. 자, 봐봐. 일단 P의 B 바 A 라는 녀석은 당연히 P의 A분의 P의 비교집합 A다. 이제 이거는 데피니션이었고, 이제 여기서부터 식변형에 들어가 볼게. 자, 중요해요. 첫 번째 분모인 PA를 보면, 이거는 케이스 분류를 한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벤 다이어그램이 있다고 생각해봐. A라는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있으면, 결국 A라는 확률은 이쪽 초승달이랑 교집합을 합친 거 이렇게 볼 수 있을 테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분모를 어떻게 찢을 수 있을 거냐면, 사건 A가 B랑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사건 A가 B의 여집합과 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A 교 B가 여기고 A 교 B여가 이쪽이겠지. 그래서 분모를 이렇게 찢을 수 있는 건 당연히 느껴질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분자는 P의 B교 A, 뭐 순서 바꿔서 상관없잖아. A 교 B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야. 맞죠? 자, 그 다음 이제 곱셈 정리란 뭐냐, 여기 있던 이 식을 PA만 절로 보내주면 A 교집합 B는 얘 곱하기 얘다, 이렇게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한번 해보려고.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A 교집합 B를 이렇게 바꾼다. P의 A 바 B 곱하기 P의 B. 자, 이렇게 곱할 수 있는 거 느껴질 거야. 왜냐면 머릿속으로 이거 해봐, 그치? B분의 A 교 B, 약분되면 A 교 B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준상아 얘는 어떻게 될까? 곱셈으로 표현하면 A 바 B 여에다가 뭘 곱해야 돼? B의 여집합을 곱해야 될 거야, 그치? 왜냐면 머릿속으로 얘가 이거분의 교집합 약분되는 거 보이실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분자에 있는 A 교 B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 P의 A 바 B 곱하기 P의 B다. 얘도 마찬가지로 머릿속에 자꾸 익숙해지라고. 얘가 P, B분의 A 교집합 B니까 약분되면 A 교 B랑 똑같겠구나. 맞냐? 자, 이런 식으로 당연한 식변형을 쭉 함으로써 B 바 A라는 확률이 이렇게 변형이 됐는데, 이 식에서 이 식으로 바뀌는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봐봐. 요 사건은 배경 사건 또는 이미 일어난 사건 또는 내가 표본 공간으로 앞으로 보게 될 사건, 즉 내가 포커스를 맞추는 사건이 뭐야? 사건 A죠. 그렇지? 얘를 한글로 하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일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식을 쭉 변형을 해보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을 다 보면 A 바 B, 마찬가지로 A 바 B, 그 다음에 A 바 B의 여집합, 즉 배경 사건이 모두 뭘로 바뀌었냐면 B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이걸 뭐 굳이 말로 표현해보자면, B가 왔을 때 우리가 축구에서 이길 확률을 구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이겼을 때 B가 왔다, 졌을 때 B가 왔다처럼 배경사건이 뒤집힌 확률들로 A가 배경사건인 확률을 구할 수가 있더라 라는 의의가 있어. 그래서 얘를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과정 전체를 베이즈 정리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름을 알 필요는 없고요. 이름을 딱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너네가 통계학과에 진학을 하시면 나중에 대학교 때 공부할 건데 아무튼 중요한 건 얘를 이렇게 식변형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플러스 PA가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케이스 분류죠. B랑 같이 일어난다랑 B랑 같이 안 일어난다. 그 다음 얘네들을 이렇게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이 식변형의 과정 자체를 너네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 라는 거. 이게 두 번째 이제 식변형을 이용하여 문제를 푸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거를 좀 말로 이해를 해보면 얘 봐봐 얘. 생각을 해봐. 얘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고 얘는 B가 일어날 확률이지. 얘네 둘이 곱해져 있는 상태가 어떤 건지 조금 느낌적으로 한 잘 받아들여봐. 너네가 축구 게임에 졌어요. 졌을 때 B가 왔어요. 오케이? 네가 축구 게임에 질 확률. 그 다음에 이건 졌을 때 B가 왔을 확률. B로 하자. 얘가 B가 왔을 확률이야. 네가 B가 왔어. 그 다음에 이게 B가 왔을 때 너네가 이긴 확률 이렇게 치자. 그러면 머릿속에 오케이. B가 오니까 B가 와서 축구에 졌네. 또는 반대로 B가 안 왔어. B가 안 왔을 때 너네가 졌어. B가 안 왔으니까 너네가 이겼네. 처럼 어떤 사건의 전후 관계가 좀 이 식에서 느껴지나? B가 일어나고 이미 B가 일어나서 B가 왔어. 그 다음에 이제 B가 온 다음에 니네가 이길 확률. 결국 이 식을 잘 이해해보면 B가 왔고 그 다음에 너네가 축구 경기에서 이겼다처럼 뭔가 사건의 전후 관계가 느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걔를 조금 더 보기 좋게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수형도를 이용한 방법이다. 무슨 말이냐면 멀티버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상에는 A가 일어날 수도 있고 A가 안 일어날 수도 있을 거야. 맞냐? 그 다음 A가 일어난 상황 속에서 B가 일어날 수도 있고 A가 일어난 상황에서 B가 안 일어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A가 안 일어난 상황에서 B가 일어날 수도 있고 A가 안 일어난 상황에서 B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 즉 이런 식으로 A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B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때문에 총 4가지의 멀티버스가 생길 거 아니야. 그걸 이렇게 수형도로 한번 표현을 해봤다고. 그럼 봐봐. 요 테크트리는 이 테크트리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 A가 일어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P의 A겠죠. 곱하기. 그 다음 요 테크는 잘 봐. 그냥 P, B가 아니야. 왜? 이미 A가 일어난 거지. 맞죠? 그 A가 일어났다라는 멀티버스 속에서 B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식으로 써보면 A가 일어난 멀티버스 속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 테크트리는 A도 B도 둘 다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이 테크의 이름은 바로 A가 B랑 동시에 일어난 거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랑 얘가 이거랑 같다라는 아까의 곱셈 정리를 자연스럽게 수형도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수형도 같은 경우는 사건의 전후 관계가 명확할 때 방금 든 예시처럼 B가 왔을 때 졌다. 또는 밥을 먹었더니 지각했다. 또는 백신을 맞았더니 코로나에서 낫다. 이런 식으로 사건의 전후 관계가 명확할 때 사건을 좀 시각화하기 좋은 도구가 수형도다.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푸는 방법은 크게 보면 4가지야. 첫 번째 그냥 무식하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해도 괜찮아. 그게 이제 표본 공간의 축소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표를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식변형을 이용하여 그냥 식으로 그냥 무식하게 때려박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 수형도를 통해 멀티버스를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 이 4가지를 지금부터 한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지난 시간에 4, 5번은 했으니까 6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 6번은 대놓고 표가 주어져 있지. 우리 조건부 확률에서 표를 이용하여 관찰하는 방법을 해볼 거야. 자, 일단 문제를 쭉 한번 써볼게. 뭐 너네 읽어봐. 일주일에 안경이니까 자습실인가요? 일주일에 자습실을 3일 이상, 그 다음에 2일 이상, 3이라고 쓸게. 3일 이상, 2일 이상. 자,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 3학년.
자, 그리고 표가 뭐 12명의 A에다가 B 해다가 총 50명.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C에다가 7에다가 D에다가 총 20명.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문제를 읽어볼게.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3학년 학생이 아니면서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용하는 학생일 확률은 14분의 5다. 자, 여기서부터 문장 하나씩부터 볼게. 3학년 학생이 아니면서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용한다 라는 말을 보면 교집합이야? 조건부 확률이야? 말을 잘 해석해야 돼. 문제, 수능 문제 또는 내신 문제에서 조건부 확률을 주는 멘트는 무조건 뭐뭐일 때야. 그러니까 뭐뭐뭐뭐일 때라는 멘트가 있어야 그 앞에 사건이 이미 일어난 거야. 뭐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겼을 때 이래야 이미 핑거스냅이 일어난 거고. 지금 첫 번째 문장은 어때? 아니면서야. 이건 영어로 하면 그냥 and 아니야? and는 무슨 집합이야? 교집합. 즉 14분의 5가 가리키는 건 조건부 확률이 아니고요. 그냥 3학년 학생이 아니면서 일주일에 3일 이상. 야, 3학년 학생이 아니면서 일주일에 3일 이상이라는 건 바로 여기 아닌가? 그치? 그냥 전체 70명 중에서 12 플러스 A 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14분의 5다. 뭐 이런 거네요. 자, 암산해보시면 얘 70분의 1로 통분하면 A가 바로 13이다라는 걸 먼저 채울 수가 있겠네. 자, 그리고 표 하나씩 메꿔 나가는 거. 이거 뭐 3일 이상 전체가 50명이라고 했는데 12에다가 13이니까 여기 B는 25겠죠. 남아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용하는 학생일 때, 이제 두 번째 문장부터 드디어 조건 확률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뭐뭐일 때에서 슬러시를 그은 다음에 그 앞에가 이미 일어난 사건, 배경 사건으로 볼 거고 그 뒤에가 특정 사건인데, 표본 공간의 축소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잘 보세요. 이미 내가 뽑은 새끼가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용을 한대. 그러면 이제 나는 더 이상 70명 전체를 보겠다는 거야? 아니면 3일 이상만 보겠다는 거야? 3일 이상만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표에서 아, 여기를 보겠군요. 이렇게 동그라미 딱 쳐주고 이게 지금부터 내가 할 표본 공간이야. 자, 그 중 3학년일 확률이니까 그 중에 이거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표로 동그라미 쳐주면 아, 얘네 다 더하면 50명이니까 50명 중에서 25명이 차지하는 비율, 그게 바로 P의 1이구나. 그 다음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3학년 학생일 때니까 이번에는 또 표본 공간 3학년으로 제한한다. 3학년 학생을 다 보자. 전체 70명 볼 필요 없어. 우리 학교 139기를 볼 거야. 그 중에서 3일 이상 이용하는 학생이니까 바로 요거겠네. 맞아? 어떻게 동그랗게 치면 보이지? 자, 그래서 이거는 25 플러스 D 분의 25네요. 이게 바로 P의 2인 거구나. 이런 식으로 표에서는 바로바로 동그라미만 치면 문제 풀 수가 있다. 자, 그래서 P1은 5분의 3 P2다 하니까 5배의 P1, 이건 3배의 P2다. 이용해서 한번 빨리 풀자. P1은 약분하면 2분의 1이니까 좌변은 2분의 5. P2를 3배 할 거니까 25 플러스 D분의 3배 하면 75. 따라서 이거 연립하시면 D는 5겠네요. 그리고 D는 5다가 여기다가 채워지면 C랑 7이랑 5랑 더해가지고 20명이었잖아. 그럼 남아있는 C는 8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B랑 C를 더해주시면 B가 어디였더라? 25명. C는 어디라? 8명. 답은 33. 뭐 이렇게 나오겠지. 표를 이용한 조건 확률 이렇게 무식하게 식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동그라미 쳐가면서 표본 공간을 전체에서 내가 어디로 축소하는 건지를 눈으로 관찰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7번 보도록 합시다. 표본 공간의 축소라는 얘기를 계속 한번 해볼게.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라고 합시다. A 곱하기 B가 4의 배수일 때 A 플러스 B가 7 이하인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A 곱하기 B가 4의 배수야. 자, 이게 배경사건이니까 잘 들어. 원래라면 6 곱하기 6은 36가지가 A랑 B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야. 맞냐? 근데 더 이상 그 36가지를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볼 표본 공간, 즉 전체 집합은 그냥 A 곱하기 B가 4의 배수인 경우만 보겠다고. 그 중에서 이거 중이지. 이거 중 A 플러스의 B가 7 이하인 비율만 잘 찾아보자고. 자, 당연히 이건 뭐 노가다로 천천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A 곱하기 B가 4의 배수라는 거 뭐 4가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고 12, 16,
20, 24, 28, 그 다음에 32, 66에 36까지 될 것이다. 뭐 다 찾자. 자, 유션아 A 곱하기 B가 4되는 순서상 불러봐. 1, 4, 2, 2, 4, 1. A랑 B는 당연히 구분되니까 1, 4랑 4, 1 구분하셔야 돼. 자, 그 다음 8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4랑 4 곱하기 2만 있겠군. 그 다음에 세일이 12는 어떻게 될까요? 주사위니까 2, 6, 3, 4, 4, 3, 6, 2.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은 4 곱하기 4밖에 안 되겠다. 2 곱하기 8 안 되고요. 20은 4, 5에다가 5, 4. 얻는 거는 빨리빨리 쓰면 되겠다, 너네도. 24는 4, 6과 6, 4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8은 못 만들겠다. 4 곱하기 7 안 되니까. 32도 4 곱하기 8 안 되고요. 36만 마지막에 6 곱하기 6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바라볼 표본 공간이 36개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15개구나. 그치? 그 중에 이제 A 플러스 B가 7 이하인 것만 천천히 세면 돼. 동그라미 치면서 세고 있을게. 잘 따라와봐. 하나, 얘도 있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말고는 없네. 15분의 7이겠구나. 뭔 느낌인지 알겠지? 표본 공간이 줄어든다라는 말의 의미. 자, 그 다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머니에서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흰 공과 3, 4, 5, 6이 적혀있는 검정색 공이 있대. 자, 1, 2, 3, 4는 흰 공. 그 다음에 검정을 붉은색으로 할게요. 자, 3, 4, 5, 6이 검정색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총 4개를 동시에 꺼낼 건데요. 이 시행에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을 때 꺼낸 공 중 검은 공이 2개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또다시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 중에서 검은 공이 2개인 비율을 찾고 싶다. 그러니까 먼저 당연히 요거 내가 이제 볼 전체 집합을 구하고 싶다 이거야. 자,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건 잘 생각해보자. 케이스 분류가 아무래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어떤 식으로 케이스 분류해야 될까? 같은 것이 존재하는데 같은 숫자는 3, 3 아니면 4, 4밖에 안 돼. 그럼 케이스 분류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그치? 3, 3이 같다 라는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4, 4가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3, 3과 4, 4가 둘 다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케이스 분류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이 세 번째 케이스는 1번과 2번의 교집합이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이제 중복이 없게끔 케이스 분류를 좀 잘 해놔야겠지. 자, 그러면 해봅시다. 3, 3이 같다 인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3, 3이 같다 라는 건 일단 이렇게 3, 3은 기본으로 뽑는 거니까 남아있는 몇 개 중에 몇 개 뽑으면 돼? 6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6C2가 될 거고 15개네요. 오케이, 좋아요. 자, 4, 4가 같다도 마찬가지로 6C2니까 15겠군요. 자, 근데 3, 3, 4, 4라고 나오는 건 1이 될 거라서 이 15가지 중에도 3, 3, 4, 4가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케이스의 15가지 중에도 3, 3, 4, 4가 정해져 들어가 있겠지. 그럼 중복을 빼줘야 될 테니까 따라서 전체 경우는 15 플러스 15에다가 1을 빼주셔야 될 거야. 그래서 29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케이스는 모두 29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검은 공이 2개 있는 케이스를 한번 찾아보자 이거야. 자, 그럼 먼저 1번 케이스에서 한번 찾아보자. 3, 3이 같대요. 그 말은 이미 흰색 공 하나와 검정색 공 하나는 있는 거니까 검은 공이 총 2개가 되려면 잘 해석하면 흰 공 1개와 검은 공 1개씩을 잘 꺼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겠지. 맞냐? 그럼 몇시 몇 곱하기 몇시 몇이야? 3시 1 곱하기 3시 1은 9가지다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4, 4를 뽑아봤자 또 흰 공 하나랑 검은 공 하나일 거니까 마찬가지로 3시 1 곱하기 3시 1은 9일 거예요. 근데 당연히 마지막 공통인 3, 3, 4, 4를 생각해봐. 3, 3, 4, 4도 결국은 검은 공 2개거든? 맞지? 그러면 이 9가지 중에도 3, 3, 4, 4가 포함되어 있고 이 9가지 중에도 3, 3, 4, 4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 한 가지는 잘 제외를 해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분자는 9 더하기 9에서 1을 뺄 거니까 17이다 이렇게 되겠죠. 총 29개 중 17개가 내가 원하는 상황이네. 이렇게 표본 공간의 축소를 확인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MSG도 써놨지만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의 관찰도구 두 번째 식변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왜 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냐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코로나를 검사하는 신속항원 검사의 정확도는 80%다. 즉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을 양성이라고 판정할 확률과 코로나에 감염... 막 말이 많아. 자, 이런 식으로 확률 문제 또는 조건부 확률 문제는 문장이 길다 보니까 뭐 코로나를 걸렸을 때 양성인지 양성일 때 코로나인지 뭐가 배경사건이고 뭐가 특정사건인지 등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문제를 좀 실수할 경우가 생기거든. 그래서 이렇게 문장으로 막 쭈루루 나와 있는 건 모두 식으로 바꾸어서 드라이하게 그냥 식으로 그냥 때려 박자. 뭐 머릿속으로 뭐 코로나 걸렸을 때 양성인데 코로나 안 걸렸을 때 음성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냥 식으로 드라이하게 풀자라는 걸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일단 해야 될 건 뭐냐? 특히 이거 인문논술 문과 중에 상경계 준비하시는 분은 잘 해둬요. 이거 문과 논술에 되게 자주 나오는 소재예요. 아무튼 지금부터 해야 될 건 이 문장을 모두 식으로 옮겨 담을 거야. 질문 2개만 할게. 이 문장을 잘 읽고 중요한 사건이 두 종류가 있어. 그게 뭐랑 뭔지 대답해봐. 30%. 양성, 음성 좋습니다. 이 친구가 포지티브라고 나올지 네거티브라고 나올지 첫 번째 사건 찾았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응? 검사가 맞았다 틀렸다는 두 사건의 복합 아니야? 코로나 걸렸는데 양성이면 맞았다고 안 걸렸는데 음성이면 맞았다잖아. 두 개 사건이 결합되어 있는 걸 하나의 사건을 말할 수는 없어. 그래서 제가 양성, 음성을 하나의 사건을 말해줬어. 또 하나는 그치, 코로나에 걸렸다 아니지. 맞아? 코로나에 걸렸냐 안 걸렸냐 플러스 양성, 음성 이 두 개가 조합된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장들인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사건의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네가 실제로 코로나에 걸린 사건을 C라고 할게. 코로나니까. 자, 그 다음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것을 퍼지티브 P라고 할게. 이렇게만 이름 붙이면 코로나에 안 걸린 건 여집합, 음성 뜬 건 P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뭐 굳이 네거티브 N 뭐 이런 거 쓸 필요 없잖아. 그지? 자, 이제 이렇게 이름 붙이고 나와 있는 문장을 모두 다 기호로 표현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을 양성이라고 판정할 확률이 0.8이야. 그거는 뭐냐? P바C죠. 이게 어순이 우리나라랑 다르니까 뭐 읽을 때야 그렇게 읽는데 실제로 식 쓸 땐 이렇게 써요. 문제 그냥 읽으면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 오케이, 이 새끼 코로나 걸렸구나. 즉 코로나 이미 걸려서 백그라운드가 C야. 근데 그 친구가 파지티브라고 판정될 확률 0.8. 자, 마찬가지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음성이라고 판정할 확률, 즉 코로나의 여집합인 사람이 파지티브의 여집합이라고 판정될 확률이 0.8이야. 자, 그 다음 우리나라 국민의 30%가 코로나에 감염됐대. 그거는 뭐라고 쓰면 될까? 그치? P의 C가 0.3이다 이거지. 10명 중에 3명은 코로나라는 거죠. 자, 근데 내가 문제에서 풀고 싶은 건 뭐냐? 어느 한 국민이 신속항원 검사에서 음성이라고 판정되었을 때니까 이 친구 포지티브가 아닌 거네.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는 코로나네. 자, 이게 내가 구하고 싶은 답인 거지. 이해돼요? 자, 그럼 어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단서는 모두 배경사건이 C죠. 근데 지금 나는 배경사건이 P 쪽으로 바뀐 걸 찾고 싶어.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식변형이라고 했었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헷갈릴 필요가 없어. 뭐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음성 이럴 필요 없이 그냥 CP만 가지고 드라이하게 식으로 때려박을 겁니다. 자, 얘부터 출발해볼게. 내가 구하고 싶은 C 바 P의 여집합은 다 같이 한번 따라오세요. 자, 뭐 분해냐면 P의 P 여집합 분해. 분자는 P의 C 교집합, P의 여집합 이렇게 될 거고요. 분모를 케이스 분류해 볼 거야. P의 여집합이라는 사건은 교집합 C, C랑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C의 여집합과 같이 일어날 수 있겠다. 분모의 케이스 분류 아까 했던 거 잘 떠올리시면 따라오세요.
이게 이거다라는 건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식이야. 자, 그리고 그거 분해하신 다음에 이제 분자는 여전히 P의 여집합 교 C. 뭐 순서 바꾸는 건 상관없잖아. 사건 순서는 상관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셈 정리로 바꾸어 식을 풀어볼 겁니다. 자, 얘는 P 여 바 C에다가 뭘 곱하면 되냐, 얘는? P, C를 곱해주면 될 거야. 자, 그 다음 플러스 뒤에는 P의 여 바 C 여에다가 P의 C의 여집합을 곱하면 될 거야. 자, 그리고 그거 분해하고 쭉 당겨주시고 분자는 얘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왼쪽 아래랑 얘 보면서 그냥 빨리빨리 씁시다. 자, P 여 바 C 곱하기 P의 C다. 오케이? 이해되냐? 얘를 곱셈 정리로 식을 바꾸어 썼다 이거지. 어디가요? 이거 플러스인데요. 당연히 더하는 거 아니겠냐? 케이스 분리도 왜 빼고 지랄이세요? 아직 머릿속이 지금 챔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계산할 건데 봐. 얘는 P 여 바 C 이데 똑같이 생긴 건 지금 없어요. 질문. 얘는 1번의 여집합이냐 2번의 여집합이냐? 뭐 값이야 0.2로 똑같겠지만 얘 여집합이야 얘 여집합이야? 첫 번째 거 여집합이야. 뭐가 중요한 거야? 배경사건이 중요한 거지. 이미 C라는 세상 속에서 P가 안 일어났다랑 C라는 멀티버스에서 P가 일어났다. 즉 얘랑 얘가 여집합 관계니까 여기에 0.2죠. 자, 코로나는 0.3이라고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P 여바 C 여는 0.8이라고 저기 나와 있고요. 곱하기 자, 코로나의 여집합은 당연히 0.7이겠지. 코로나가 0.3이니까요. 자, 그거 중에 분자는 0.2 곱하기 0.3. 왼쪽 아래랑 같았던 거 확인하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계산 마무리 해보시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6이고 56 더하면 62. 그거분에 얘는 6, 100을 곱한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31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올 것이다. 자, 이 풀이가 바로 이제 식변형을 이용한 풀이고요. 다른 풀이도 가능해. 다른 풀이도. 자, 이번에는 표를 이용한 풀이를 한번 보여드릴게. 똑같은 문제예요. 자, 결과적으로 봐봐. 지금 내가 다루고 있는 사건은 코로나냐 아니냐, 양성이냐 아니냐의 두 가지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코로나가 아님, 퍼지티브를 받음, 퍼지티브가 아님, 총 이렇게 4칸만 있는 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돼요? 이 표 이해되니? 이제 이 표를 한번 메꿔나갑시다. 자, 확률이 0.3이긴 한데 소수로 쓰면 귀찮으니까 그냥 우리는 전 세계 100명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코로나 걸린 사람 몇 명이야? 30명인 거지.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총 30명. 그럼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이 70명. 소수 귀찮으니까 대충 100쯤 곱해서 생각하자고. 됐냐?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저 표에다가 메꿔볼게. 자, 얘는 뭐야? C 안에서 P가 차지하는 비율이지.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표 전체를 표본 공간을 보는 게 아니라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그 중에 퍼지티브가 0.8이래. 그럼 총 몇 명이 포지티브야? 24명이 포지티브인 거지. 이해돼? 그럼 당연히 남아있는 여기는 몇 명이고 여긴 6명이고.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C여 1대 P여니까 C여. 이제 표본 공간을 C여로 축소해. 요거만 봐. 그 중에서 P의 여집합, 얘가 차지하는 비율. 그게 0.8이면 몇 명인 거야? 56명인 거지. 그럼 위에 빈칸 남아있는 건 몇 칸이고? 14명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돼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P 여집합이라는 세상 속에서의 C야. 그럼 P의 여집합, 바로 이 세상인 거지. 맞아? 그 세상에서의 C, 이것만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62명 중에 6명이지.
이해되냐? 자, 그 다음 세 번째 풀이도 한번 보여줄게. 수형도. 자, 수형도. 이거는 개취긴 한데, 그냥 느낌상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사건과 양성, 음성이라는 사건 중에 뭐가 더 먼저 일어난 사건 같아요? 그치, 뭐 코로나 걸린 다음에 검사할 거니까 뭐 상관없긴 한데. 자, 그래서 나는 수형들 멀티버스 이렇게 펼쳐볼게.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쵸? 그 다음 어떤 코로나에 걸린 사람 중에 누구는 포지티브를 받을 거고요. 누구는 포지티브를 안 받아요. 네거티브를 받겠지. 자, 그 다음에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도 내 양성이 좆돼서 할 수도 있고, 안 걸렸으니까 난 네거티브 나왔어. 포지티브 여집합이 나왔어. 이럴 수도 있지. 맞냐? 자,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봐. 이 테크트리는 어떤 확률로 가야 될 거냐면, 먼저 네가 코로나에 걸려야 되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네가 코로나에 걸린 상태에서 포지티브를 받는 거니까 코로나에 걸린 상태에서 포지티브를 받는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멀티버스는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일단 코로나에 걸린 다음에 코로나에 걸렸는데 P의 여집합이 나왔어. 이런 테크트리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요 멀티버스는 뭐냐면, 일단 네가 코로나에 안 걸려. 그 다음 그런 코로나에 안 걸린 상태에서 포지티브를 받았어 라는 멀티버스인 거지. 그 다음 마지막은 네가 일단 코로나에 안 걸린 다음에 그런 안 걸린 세상에서 포지티브를 안 받는 상황인 거죠. 이해되냐? 자, 그러면 봐봐. 이 네 가지 케이스를 잘 한글로 떠올려도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결과적으로 네가 포지티브를 안 받아야 되지. 그럼 이 네 가지 멀티버스 중에 네가 원하는 멀티버스, 아니 네가 원하는 거는 몇 번째랑 몇 번째야? 두 번째랑 네 번째인 거 보여요? 결과적으로 아무튼 포지티브를 안 받은 세상, 얘랑 얘지. 맞아? 그 중에 뭘 찾고 싶어? 코로나에 걸린 거 찾고 싶지? 그럼 2번이야 4번이야? 그 중에 2번이죠. 즉 초록색 중에 핑크색의 비율을 찾고 싶다 이거야. 이해되냐? 자, 그러면 이제 얘네 둘만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얘부터 한번 계산해볼게. 자, PC 얼마야? 0.3이죠. 자, 그 다음 P여 바 C 똑같은 거 있나? 없는데 얼마지? 0.2죠. 자, 그 다음에 얘 볼게. 자, 얘는 일단 코로나에 안 걸려야 되니까 얼마냐면 0.7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야? C여 바 P여는 저기 똑같이 0.8이라고 있겠지. 자, 그래서 이거랑 이거 분의 핑크 니까 똑같이 6 플러스 56분의 6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이해되나? 그치? 자, 물론 지금 이 9번을 푸는데 제일 좋은 풀이는 표 또는 식변형인 것 같아. 이 수형도는 결과적으로는 이 식변형을 뭐 펼쳐서 썼을 뿐이에요. 맞지? 왜냐면 이 항이랑 이 항이 얘랑 얘야 당연히.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긴 한데 그래도 식변형은 너네가 식변형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풀이고, 사실 제일 간단한 풀이는 표이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형도는 이 문제에서 뭐 그렇게까지 강력하진 않았어. 식변형이랑 똑같은 거긴 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세 개의 풀이를 다 한번 관찰해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풀이가 제일 좋을지 잘 생각하면서 풀어보자고. 10번 가볼게요. 자, 검은 공 4개, 흰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대하여 다음 시행을 2번 합니다.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 후 꺼낸 공 중에서 흰 공은 다시 주머니에 넣고 검은 공은 넣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행의 결과 주머니에 흰 공만 2개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시행의 결과 주머니에 들어있는 검은 공의 개수가 2일 확률을 구해라. 얘는 무조건 수형도로 할 거예요. 표나 식으로 절대 귀찮아서 안 돼. 왜냐면 상황이 내가 공 2개를 꺼낼 때 뭘 꺼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게 느껴지니?
왜냐면 원래 그냥 다 덜어 집어넣는 거면 몇 번을 꺼내는 확률에 바뀜이 없을 텐데 얘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검은 공을 꺼내면 검은 공은 안 넣는데 그건 주머니의 개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얘는 무조건 수형도로 그릴 거야. 잘 봐. 맨 처음에 공이 몇 개 있냐면 블랙 4개와 화이트 2개가 있대. 여기에서 공을 총 3개를 꺼낸답니다. 그럼 질문. 지금 네가 여기서 3개의 공을 꺼내면 그 꺼낸 공의 구성은 총 몇 종류가 될 수 있을까? 잘 생각해봐. 3종류가 될 거예요. 첫 번째, 블랙을 3개 꺼낼 수도 있겠지. 두 번째로는 불 2에 화이트 1 꺼낼 수 있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뭐야? 블랙을 하나에 화이트를 2개 꺼낼 수도 있겠죠. 화이트의 공이 더 많았다면 화이트 셋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멀티벗을 쫙쫙 펼쳐나갈 거야. 그리고 잘 생각해봐요. 준성이한테 질문할 겁니다. 멍 때리고 있는 준성이. 네가 만약에 블랙을 3개 꺼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행 후에 주머니에 남아있는 공의 상태는 블랙 몇 개, 화이트 몇 개입니까? 진짜 너는 대가리 축구공으로 바꿔야 된다. 왜요? 자, 몇 개니? 블랙 1개, 화이트 2개죠. 자, 두 번째는 왜냐면 블랙은 다시 꺼내서 안 집어넣고 화이트는 다시 집어넣으니까 화이트는 공의 개수 변화가 없어요. 근데 블랙은 꺼낸 만큼 사라져. 그래서 두 번째는 블랙 2개에다가 화이트가 2개 남아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는 블랙 3개에다가 그 다음에 화이트가 2개 남아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세컨드로 갈 건데 얘는 멀티버스가 열릴까 안 열릴까? 안 열리지. 왜냐면 내가 공 3개 꺼낼 거네. 주머니에 3개밖에 없으면 그냥 다 꺼내는 거 한 가지밖에 없잖아.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무조건 블랙 1개와 화이트 2개를 뽑게 되어 있고 그 결과물은 뭐가 될 거냐면 화이트 2개가 될 거예요. 맞냐? 자, 그 다음 얘는 멀티버스가 몇 개로 열릴까요? 2개로 열릴 거예요. 네가 블랙 2개와 화이트 1개를 뽑거나 아니면 블랙 1개와 화이트 2개를 뽑거나 할 거예요. 맞니? 근데 그럼 결과물을 생각해보자. 얘는 화이트 2개 남는 거 맞네. 얘는 어떻게 돼요? 블랙 1개, 화이트가 2개 남나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불3, 화2야. 멀티버스 몇 개로 열려? 3개로 열리겠지. 자, 멀티버스가 3개로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열릴 거다. 자, 네가 블랙 2에 화이트 하나를 꺼낼 수도 있고 블랙 3개부터 할까요? 아, 여기다 하자. 블랙 3개 가운데 할게요. 자, 그 다음 블랙 1개, 화이트 2개를 꺼낼 수도 있다. 준성아, 만회 해보자. 요럴 때는 주머니에 공이 어떻게 남을까요? 서러워. 삐한. 제가 쓴 거랑 달라. 그렇죠. 그렇겠죠. 맞아. 불3부터 섞겠지, 너는. 자, 그래서 얘는 불2에다가 화2 이렇게 남을 겁니다. 불2, 화2. 자, 결국 이렇게 총 6가지의 멀티버스가 일어났는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두 번째 시행의 결과 주머니에 흰 공 2개만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건 첫 번째 멀티버스와 두 번째 멀티버스, 그 다음에 5번째 멀티버스 얘만 원하는 거야. 나머지는 더 이상 보지도 않겠다고. 그치? 표본 공간의 축소. 그중 내가 뭘 원하는 거냐면 첫 번째 시행의 결과 주머니에 들어있는 검은 공의 개수가 2개래. 얘는 첫 번째 시행 검은 공의 개수가 1개네요. 요 멀티버스가 2개고요. 이 멀티버스 3개네. 아, 그 말은 그 중에 핑크를 원하는 거네요. 이해됩니까? 자, 이제 확률을 하나씩 차근차근 구해봅시다. 자, 첫 번째 멀티버스 이 테크를 타려면 먼저 이 주머니에서 블랙 3개를 꺼내야 돼. 확률 구해봅시다. 자, 6개 중에 3개 꺼낼 거니까 6C 3분의 한 다음에 여기서 블랙 3개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몇 C 몇? 블랙 4개 중에 블랙 3개를 뽑아줘야 되니까 4C 3이겠지. 오케이? 곱하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불1, 화2에서 불1, 화2를 꺼내야 돼.
뭐야, 그냥 주머니에 3개 있었으니까 그거 다 꺼낸 건데요. 확률은 1이겠네요. 자, 두 번째 테크 봅니다. 자, 불포 파투에서 불투화원을 빼야 돼. 그러면 일단 6개 중에 3개를 꺼내는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블랙은 4개 중에 2이니까 4C2. 그 다음에 화이트는 2개 중에 하나니까 2C1. 김관이 따라오고 있어? 자, 그 다음 이제 B2, W2, 불투화투가 된 상황에서 이번엔 난 불투화원을 뽑아야 되니까 총 4개 중에 3개를 꺼내야 되겠네요. 자, 4C3분의 블랙은 2개 다 뽑아야 되니까 2C2지. 뭐 굳이 안 써도 됩니다. 1이니까요. 근데 아시라고 한번 쓸게. 화이트는 2개 중에 하나 꺼낼 거니까 2C1이다. 실제로 너네가 문제 풀 때는 그냥 2 곱하기 1, 뭐 1 곱하기 1 바로 써도 되는데 칠판이니까 좀 이렇게 굳이 C를 다 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멀티버스는 4개, 2개에서 하나, 둘 꺼낼 거야. 자, 그래서 일단 6개 중에 3개를 꺼낼 건데 블랙은 4개 중에 하나를 꺼낼 거야. 그 다음에 화이트는 2개 중에 2개를 다 꺼낼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B3 화투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공이 총 5개 있는 거걸랑 거기서 3개를 꺼낼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불3을 꺼낼 거예요. 그러면 3C3이겠네. 맞냐? 이제 이것들을 다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럼 얘는 암산 20분의 4니까 5분의 1. 자, 그 다음 얘는 여기가 12니까 여기가 20분의 12에다가 곱하기 4분의 2분의 1. 그러면 얼마냐 이거? 5분의 3?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20분의 6, 20분의 10분의 3. 자, 그 다음 얘는 계산해보시면 20분의 4에다가 20분의 4 곱하기 5분의 1이네. 자, 그럼 이건 25분의 1이겠군요. 오케이. 자,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한 것 중에서 분자에 들어갈 건 두 번째 거였지.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쳐놓으면 좋다고. 이 멀티버스 중에서 얘네만 볼 것이다. 자, 분수라면 싫어요. 그냥 100쯤 곱해가지고 자연수로 할게. 100을 곱하자. 20 플러스 30 플러스 4. 그거 중 가운데 30을 원해요. 따라서 54분의 30입니다. 6으로 약분할까? 9분의 5네요. 자, 이게 30번 문제였지? 괜찮다는 거죠. 자, 이렇게 멀티버스 여는 문제를 하나 더 해보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11번이요. 근데 이거 하나만 질문. 아까 이 앞선 문제들은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했었던 때가 있었잖아. 근데 왜 얘는 그냥 4C3 이렇게 이렇게 분자만 하면 안 되고 분모도 꼭 해줘야 돼요? 또는 안 해도 되니? 왜 해줘야 돼? 사실 요거는 다 안 해도 괜찮을 거예요. 왜? 모두가 다 공평하게 6C3이니까. 근데 주머니에 공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랑 얘 분모가 다르지. 그러니까 분자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공을 뽑아서 덜어 집어넣는 상황이라면 분모를 이렇게 다 일일이 할 필요가 있을까? 없지만 이게 뽑아서 그냥 다 덜어 집어넣을 거야. 그냥 관찰만 기록만 해놓고 다시 집어넣을 건 무조건 다 6C3이었을 거 아니야. 그럴 땐 안 해도 괜찮겠지. 지금은 개수가 달라지니까 무조건 그거를 반영을 해줬어야 된다. 그걸 꼭 인지해봐. 11번 볼게. 10분의 1이네요. 그럼 답이 달라지겠군요. 답 내볼까요? 그러면 20분의 4는 맞고 얘는 10분의 1. 100분의 1이네. 50분의 1이네. 그럼 하면 여기 플러스 2네요. 100배 하면. 52겠네. 그럼 26분의 15겠네요.
오케이. 자, 11번입니다. 바닥에 놓여있는 5개의 동전 중 임의로 2개의 동전을 선택하여 뒤집는 시행을 하기로 한다. 2개의 동전은 앞, 3개의 동전은 뒷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 시작은 앞이 2개고 뒤가 3개입니다. 자, 이 시행을 3번 반복한 결과 2개가 앞, 3개가 뒤, 원래랑 똑같은 모양이 됐답니다. 그렇게 놓여 있을 확률을 한번 구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동전 2개 뒤집을 거야. 멀티버스 몇 개 열릴까요? 3개 열리겠죠. 자, 이응 2개를 뒤집을 수가 있고 이응 하나, 뒤응 하나 뒤집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귿을 2개 뒤집을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 그때 결과물이 어떻게 될 거냐면 앞을 2개 뒤집으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뒤가 5개겠죠. 그 다음 앞 하나, 뒤 하나를 하면 개수는 안 바뀔 거니까 앞 둘에 뒤 셋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뒷둘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 앞이 4개가 돼버리고 뒤에가 하나 이렇게 돼버리겠네. 오케이. 자, 이게 first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거 second까지 가야 되니까, third까지 가야 되니까 10번보다 조금 더 멀티버스가 길어질 수 있어요. 자, 이제 얘는 멀티버스 열리니? 안 열리죠. 그럼 뭘 뒤집든 어차피 디귿 2개를 다 뒤집어야 돼. 그래서 이거 아무거나 그냥 결국은 디귿 2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물은 이응이 2개 생기고 디귿이 3개 생길 겁니다. 얘는 멀티버스 몇 개로 열려요? 얘는 멀티버스 3개로 열리겠지. 자, 마찬가지로 이응을 2개, 그 다음에 이응 하나, 디귿 하나, 아니면 디귿 2개에 따라서 결과물은 디귿 5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응 2개와 디귿 3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응 넷과 디귿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맨 밑에 거는 멀티버스 몇 개로 열리게? 2개로 열릴 거예요. 네가 앞을 2개 뒤집을 수도 있어. 아니면 앞 하나, 뒤 하나를 뒤집을 수도 있어요. 자, 앞을 2개 뒤집으면 앞 둘에 뒤 셋 이렇게 될 거고, 앞 하나, 뒤 하나를 하면 앞 넷에 뒤 하나 유지가 될 겁니다. 이게 세컨드의 결과물로 가능한 멀티버스들이에요. 오케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썰드로 갈 건데 10번을 통해 경험했잖니?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건 문제에서 써져 있는 뭐 화이트가 2개밖에 안 남았다 이것만 보고 싶은 거지 다른 멀티버스는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읽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세상은 결과물이 또다시 뭐면 좋겠냐면 앞 둘에 뒤 셋이었으면 좋겠대요. 맞냐? 그러면 이제 각 멀티버스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생각하자. 자, 요 멀티버스에서 네가 뭘 어떻게 뒤집어야 네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 그렇지. 앞 하나에 뒤 하나를 뒤집어야 네가 원하는 게 나오겠지. 이해돼? 자, 그러면 그 다음 2번째 멀티버스에서 네가 어떤 행동을 취해줘야 돼요? 뭐 뭘 뒤집든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얘는 뭐 어떻게 하든 아무튼 네가 뒤를 2개 뒤집게 될 거니까 결과물이 네가 원하는 앞둘 뒤셋이 되겠지. 맞냐? 자, 그러면 이제 3번째 멀티버스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돼? 앞 하나, 뒤 하나를 취해야 돼. 자, 그럼 4번째 멀티버스는 어떻게 취해야 될까? 앞 2개를 취해줘야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 그치? 뭐 멀티버스 속에 내가 원하는 거 뭐 1400만 분의 1인가로 뭐 승률이 있다면 딱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나마 그 어벤져스가 나오고 멀티버스 얘기가 나와서 이 설명을 하기가 수월했는데, 멀티버스라는 개념 또는 마땅한 영화적인 예시가 없을 때 수업하기 되게 힘들었어. 마땅히 예시를 들 게 없었어. 근데 지금은 너네도 너무 잘 이해해가지고, 또 여학생반이면 또 이런 예시를 못 들어. 그래가지고 너네 수업하기가 편해. 대충 마블은 다 봤을 거니까. 자, 요 세계선에서 뭐 해야 돼? 그치, 하나하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는 씹덕들 많은 반도 편해요. 이 세계 이런 얘기하면 되거든. 자, 요 세계에선 뭐 해야 돼? 앞둘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될 거예요.
됐나? 자, 하나씩 다 구해볼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생각. 얘는 항상 매 시행마다 확률이 몇 분의야? 분모가 뭐가 돼? 5C2가 되겠죠? 두 개 뒤집을 거니까. 그러면 여기도 5C2, 얘도 할 때 5C2분의 얼마, 얘도 5C2분의 얼마. 다 5C2분의가 3번 공통되는 거 느껴져? 그지? 그러니까 얘는 굳이 분모를 다 일일이 쓰지 말고 다 모두 공통으로 분모에 5C2 곱하기 5C2 곱하기 5C2분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쓸 때는 분모 안 쓰자. 귀찮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 없는 문제 그 차이를 느껴요? 그렇지? 얘는 상황이 다 5C로 똑같으니까. 자, 그럼 얘 분자만 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자, 얘 앞 두 개만 뽑아봐, 여기서. 2C. 그죠? 확률은 5C2분의 2C2였겠지만 5C 여기다 나중에 써놨으니까 나중에 하자. 자, 그 다음 두 번째. 디귿 5개 중에서 디귿 2개 뽑아봐. 5C2. 그 다음 하나 뽑아봐. 2 곱하기 3. 2C1 같은 거 유치한 거 이제 안 쓰자고. 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이응 하나 디귿 하나 꺼내자 하니까 2 곱하기 3. 그 다음 이응 둘 디귿 3에서 이응 2개 꺼내자 2C2 1이죠. 익숙해질 거야. 자, 디귿 5에서 디귿 2개 꺼냅시다. 5C2네요. 자, 세 번째 세계관 갑니다. 세 번째 세계관은 되게 쉽네요. 이거 이응 하나 디귿 하나 2 곱하기 3. 그 다음 똑같이 이응 둘 디귿 3에서 이응 하나 디귿 하나 2 곱하기 3.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세계관. 이응 하나 디귿 하나니까 2 곱하기 3. 그 다음에 여기 디귿 2개 꺼낼 거니까 3C2. 그 다음에 이응 2개 꺼낼 거니까 4C2. 따라오고 있나? 세일이가 필기를 포기했어. 영상 보고 하시오. 자, 그 다음 얘부터 얘 1로 갑시다. 3개 중에 2개 꺼낼 겁니다. 일단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 자, 그 다음 이응 4개 디귿 하나에서 이응 2개 꺼낼 거니까 4개 중에 2개를 꺼낼 겁니다. 하나 꺼내겠네요. 2 곱하기 3입니다. 자, 마지막 세계관 3개 중에 2개 꺼내고 그 다음에 이응 넷 디귿 하나인데 하나 꺼낼 거니까 4 곱하기 1이네요. 자, 그 다음 넷 하나 있는 상태에서 이응 2개니까 4개 중에 2개 4C2겠네요. 자, 이제 얘네들 냅다 계산하면 됩니다. 자, 는 1 곱하기 10 곱하기 6이니까 60. 얘도 60. 얘는 666에 216. 얘는 636. 636이니까 108. 얘도 366. 366이 또 108이네요. 자, 얘는 346. 346이네. 70인가? 자, 이제 얘네들을 다 더해봅시다. 더해줘. 해줘. 634. 맞아요? (624네요) 네. 자, 624. 그리고 분모는 모두 다 OC, OC였을 거니까 1000이었겠죠. 그래서 1000분의 624래요. 자, 그러면 약분을 하자. 얼마로 될까? 8로 약분하자. 8로 약분하면 125. 그다음에 분자는 87에 56. 87, 70, 8 맞나? 88에 64, 87, 56. 오케이. 자, 그래서 125배를 하라고 돼 있던 것 같아요. 정답은 78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이렇게 멀티버스를 쭉쭉 열어내는 거까지 해봤습니다. 이해됐냐? 이런 식으로 시계열에 따라서 사건이 또는 경우의 수가 갈라질 때는 수형도를 이용해서 멀티버스를 쭉쭉 그려내는 것이 좋다. 자, 이렇게까지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쉬는 시간 후에 사건의 독립과 종속하겠습니다.